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봐 김종태입니다. 지난 1월 서지영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이 문화계, 연예계, 정치계, 대학가까지 사회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지역사회 여성단체들이 연대해서 미투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구조적인 차별과 폭력 근절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면서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미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수 지역에서도 미투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제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역사회에 만연한 성범죄와 성폭력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돌아보고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MBC 토론 갑론을 박에서는 지역사회 미투 운동의 방향과 성범죄 인식에 관한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강정희 전라남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승옥 여수 여성상담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영 여수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패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투 운동의 의미, 강정희 의원님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투 운동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미국의 영화 배우인 알리사 밀라노가 당신이 만약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미투라고 써주세요 라고 제안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월 말쯤 JTBC 뉴스룸을 타고 서지영 검사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폭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그들의 말하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는 우리 부모 세대까지는 여성은 반쪽짜리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물론이고 외출할 때도 아버지는 뒷짐지고 몇 걸음 앞서가시고 어머니는 보따리 들고 뒤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이런 일은 참 상상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었죠. 문화와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는 몇십 년 전 세대에 갇혀왔습니다. 촛불이 세운 문재인 정부는 권위주의 청산과 사람 중심, 또 사람 우선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미투 운동은 그동안에 차별받는 사회적인 약자, 또 노동자, 장애인, 여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투 운동은 사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회적 문화와 토대를 만드는 것, 법과 문화가 보장해주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찾겠다는 여성의 주체성 운동이 미투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황승옥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미투 운동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번 미투 운동을 들여다보면 우리 여성들이 모든 일상과 또 사회생활에서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법을 다스리고 또 보호해야 할 기관에서조차 여성 검사를 동료로 보기보다는 또 성추행의 대상자로 여겼다는 데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들은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침묵을 강요당했으며 또 직장에서는 또 불이익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한 폭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일어난 미투 운동은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 폭력과 또 여성 혐오에 맞서서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여성들의 처절한 절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을 여성들이 딛고서라도 앞으로 더 나은 또 미래의 사회를 위해서 나도 미투를 외치는 것이라며 또 이 외침은 반드시 성평등 문화운동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은영 선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직 검사가 방송을 통해 성폭력 피해 증언 이후 법조계, 문화예술계, 정치권, 공직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미투 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증언들은 성폭력이 특정한 영역, 연령, 또 계층에 자행되는 일부 몇몇 사람들의 문제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성차별과 폭력의 구조, 또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작된 미투 운동은 더 많은 말하기와 또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저항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황승옥 소장님, 그동안은 그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숨기기에 바빴던 게 현실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고요. 또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고백했는데도 꽃뱀이다. 또 상대방에 대한 모함이다 등 그 정도 가지고 또 그런다고 오히려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는 방식으로 남성 중심의 시선으로 피해 여성을 평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격으로 가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이렇듯 성희롱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2차 피해가 두려워서 피해 사실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2차 피해는 오히려 폭언이나 또 집단 따돌림 등의 정신적 손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보니 그냥 힘들지 마, 나 혼자 참아버리면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사회에 일그러진 성인식, 그러니까 만연한 성폭력 어느 정도라고 지금 보시고 있습니까? 예, 뭐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 여수 지역은 관광도시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의 통계에 의하면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 성문화에 대한 인식과도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은영 센터장님 그 센터에도 이런 뭐 사례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 이제 학교나 기관으로 성교육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에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발생 원인이 피해자의 부주의나 원인 제공이 아니라 가해자의 남성 중심적 사고 및 사회 구조, 불평등한 관계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 사소한 일로 여기 치부하면서 직장이나 일상생활, 학교에서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은 이 성폭력으로 인식하지만 가해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장난이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로 취급해서 괴롭힘이나 폭력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로 인해서 학교나 이런 일의 연속 지속성을 꾀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도 좀 미투 운동이 시작됐는데 여수 지역 여성단체가 연대해서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미투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강정희 의원님 이런 운동 어떻게 보십니까? 3월 4일이었던가요? 광화문 광장에서 3.8 여성대회를 기념해서 여성들이 대거 운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외쳤던 구호가 그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한다. 이제는 바꾸자. 이런 구호였어요. 또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촉구 운동도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연대해서 벌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남성들의 성문화에 대한 일종의 카르텔은 거대하고 높은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를 제기한 여성들이 웃음거리나 또는 역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 분위기는 개인의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대중이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잘못이라는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로가 가능한 것이죠. 지역사회에서 이런 캠페인으로 실제로 폭로자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캠페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문화가 많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미투 캠페인을 지지하고 성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성옥 소장님. 그 미투 운동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성희롱, 뭐 성추행, 성폭력 뭐 이런 용어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부터 일단 그 정리부터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는 성폭력에 관련된 용어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은 그 성과 관련된 가해 행위를 상대방의 그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폭력은 성폭력 안에 성추행,
그리고 또 성폭행, 강간도 포함합니다.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추행은 그 성욕의 자극이나 또 흥분을 목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감 또 감정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이 동반된 일처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반면에 또 직장 내 그 성추행은 주로 업무를 가장해서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컴퓨터를 가르쳐 준다면서 어깨를 뭐 끌어안는다는 행위, 또 회식 자리에서 친근함을 표현한다 하면서 또 몸을 만지는 행위, 또 서류를 또 건네받을 때 뭐 손등을 쓰다듬는다는 그런 게 대표적 유형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성희롱은 좀 약간 까다롭게 또 판단을 하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성범죄의 하나인데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의 성희롱 종류가 있습니다. 시각적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또 외모에 비해 성적인 비유를 하는 경우가 언어적 성희롱이며 또 시각적 성희롱은 또 컴퓨터 모니터나 거기를 통해서 야한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또 바탕화면에 또 그런 것을 깔아놓고 또 볼 수 있게 하거나 또 메신저나 요즘 같은데 휴대폰을 통해서 또 사진이나 또 농담 같은 걸 보내는 것도 그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장님, 네. 이런 그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이런 용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데요. 네. 그럼 지역 여성센터에 들어오는 예. 이런 사례들은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 여수 성폭력 상담소에 이렇게 실적에서 보면은 실태에서 이렇게 나온 걸 보면요. 그 상담한 2017년에 상담한 총 건수가 1,985건으로 나와 있고요. 작년 2016년도에 비교해서 22.1%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남녀 114명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이번에 실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령별로 보면은 어린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어린이, 그다음에 유아까지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는 그 강간이 64명으로 작년에 비해 56.1%나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43.2%가 늘어났는데 그 전체 그 피해 상담 건수 중에 강간이 56.1%로 가장 많습니다. 그 뒤를 위해서 뭐 성추행이라든지 또 사이버 성폭력, 또 스토킹, 이런 등등이 접수되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그 성폭력 하면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아마 저질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전체 그 114건 중에 단 두 사람만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그 여성 피해자가 110명이고 남성 피해자가 사실 4명이 더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피해자 중에서도 성인 같은 경우에는 2명, 또 청소년 2명 해서 4명이 이렇게 피해를 당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폭력을 모르는 사람이 일으키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 드러나는 계획적인 범죄에서 아마 누구나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이 통계를 통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인데 네. 청소년도 성범죄가 많다고요?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 성폭력 상담소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하는 진행 중에 피해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청소년 또래 문화 속에서 일어난 게 피해 사례가 많은데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그 또래 집단 문화 속에서 성인이 가지고 있는 성통념이나 성차별적인 인식들이 그대로 이제 대물림되면서 또래의 대표 언어인 것처럼 성희롱을 이렇게 일삼거나 또 폭력을 장난으로 포장해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 사건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그 언어적 성폭력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몰래카메라나 몸을 찍어서 서로 교환하는 이런 몸캠에 아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이게 성폭력이나 성매매로 또 연결되고 있는 상황까지 저희가 보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성범죄가 많다는 얘기는 뭐 우리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뭐 이런 지역도 나오고 있는데 강정희 의원님 그렇습니까? 예, 우리 전남 도내에는 결혼 이민자 여성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성들 중에서도 여수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차마 예칠 수 없는 미투에 울고 있는 이런 사각지대의 피해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여성들도 그렇죠.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우리 이 국가 권력이 이 성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한 성의식을 가지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이 제대로 제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번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또 신고센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는 거기에 이 발빠르게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 도만 하더라도 지금 신고센터를 감사실에서 받는다고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이 피해자들의 신고 후에 여기에 대한 지원과 또 상담을 할 때의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 되어 있지 않는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반드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렇게 신고를 이제 잘 안 한다는 부분도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실정입니까?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도에 그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9%에 밖에 안 됩니다. 또 성범죄가 실제 또 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10%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은 그중 하나는 성폭력 신고를 했었을 때 역고소의 위험입니다. 예, 그래서 성폭력으로 누군가 폭로를 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현행법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명예훼손을 인정해 처벌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11월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해를 당해서 신고를 하면 그 맞고소 대응을 하면 결국 법률 다툼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 성폭력의 본질은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신고를 하고 또 그 신고를 하면서 그 폭행이나 협박 사실이 충분히 입증돼야 해서 또 피해 사실을 폭로한 이후에 비난이나 또 헛소문 등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조사를 받을 때 구체적인 진술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은영 센터장님, 그 청소년 성범죄에 나오는 피해자들도 뭐 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그 신고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 종사자들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의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학교나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기관에 피해가 될까 봐 좀 꺼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의원님, 그 지역에서 이런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보호 대책은 좀 마련돼 있습니까? 예, 이제 현재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이제 국가적인 시스템 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제 그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해에 대한 상담 지원, 또 더 나아가서 의료 지원,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이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지원은 형사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이제 민사소송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 황송호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권리구제 그 과정 안에서 오히려 이 피해 사실을 폭로 후에 성폭력 그 피해자들이 겪는 그 고통 중에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다시 역고소를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이 상담소나 이 기관에서도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 의원도 이전에 소장으로 제가 일하면서 현장에서 이 성폭력 가해자에게 2번이나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렇게 아직도 우리 이 국가 시스템 안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 보호 체계가 촘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미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그건 저는 제도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력한 제도화. 그래서 가해자에게 이 권력형 이 성범죄, 이 성범죄라고 하는 권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차별에 의한 이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처벌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만이 피해자도 반드시 이 미투 운동에 더 참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황성 소장님 지금 뭐 강정희 의원님은 피의자들한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피의자나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이상 아니면 무기징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성폭행의 평균 형량이 13세 미만 대상으로 해서는 5년 2개월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성폭행 불기소 처분 비율이 49.4%밖에 안 되고요. 또 13세 미만 성범죄 1심 집행유예 비율이 77.5%입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아직 우리나라의 법률은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좀 미약하다고나 할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강 의원님, 네.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도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조례도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가야 되지만 사실은 그 조례의 모법이 되는 이 법률을 국가 차원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무고죄 조항이라든가 명예훼손죄 조항이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그 사회 성폭력 피해자들의 말하기의 장벽은 용기도 필요하지만은 무고죄와 명예훼손죄가 가장 강력하게 이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과 공익 목적이라는 점을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투 운동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 소장이 말씀하셨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형사상 명예훼손죄 부분이 폐지돼야 된다는 것을 요청을 했고요. 또 작년에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의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이런 그 대책이 부진한 부분에 아주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명예훼손 관련 법률 지원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고 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봉쇄 수단으로 가해자가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기관에 힘을 빼기 위한 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이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이 미투 운동에 대한 우리 모두 이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은영 센터장님, 네. 이런 그릇된 그 성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이런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릇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이전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이 나오는데 실효성은 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성문화센터가 지역에 성교육을 하기 시작한 지 8년이 넘고 또 성폭력 상담소는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과학적인
성교육만 이렇게 진행하고 성감수성 없는 이런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교육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또 안 받아도 되는 이런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도 1년에 15시간만 의무적으로 채우면 되는데 이걸 다양한 교과목에서도 이 시수를 채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인기를 준비하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 성교육 기회조차 이게 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학교 공교육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성인들이 이미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까지도 인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성교육, 특히 아동부터 유아 청소년기까지 다양한 생애 연령별로 맞춰가지고 성교육을 회기별로 진행해야지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황성욱 소장님, 네. 성인들을 대상으로 김은영 센터장님 말씀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주기별로 생애별로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인들을 위한 뭐 성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래 이제 그 공공기관에는 성교육이 원래 성폭력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저도 좀 의문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 장이나 또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청이 오거나 하면은 반드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우리 지역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약간 부정적인 좀 얘기도 있어요.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게 최근 온라인 상에서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미 익명의 온라인 상에서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도 다반사고 이런 미투 운동으로 여성 혐오가 더 극대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강재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저는 그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을 가르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진정으로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건강하고 따뜻한 그런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그런 사례나 억울한 지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극히 소수 경우를 비약해서 전체 흐름을 애곡하거나 물타기를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것이죠. 가해자에게 엄격하고 피해자에게 따뜻한 위로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해하는 혐오주의자들도 엄연한 가해자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지금쯤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황성우 소장님. 네. 그 미투 운동을 이제 보는 시각이 네. 좀 약간 논란거리가 있는데 네. 최근에는 그 업무상 유력에 의한 성범죄만 미투로 보자는 시각도 있고요. 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당하는 모든 성범죄가 미투다 하는 시각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논란이 빚고 있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논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성차별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성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차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차별의 원인은 남성 중심의 사회와 교육이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성차별 해결책은 남성 스스로 성적인 규범을 얽매이지 않고 또 그 남자다움이라는 이런 허상을 좀 깨고 여성과 남성을 구분짓지 말고 그 동등하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을 되게 또 국회를 하세요. 뭐 페미니즘 운동이다. 근데 지금 미투 운동은 페미니즘 운동이 아니라 성폭력과 관련된 캠페인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즉 남성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남성도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남성도 미투 운동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적용은 어느 누구한테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범죄의 유형이 뭐 크든 작든 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말고 성범죄, 모든 성범죄에 대한 미투는 한 가지 시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첨언을 드리자면 문제는 발생 메커니즘을 보면 뭐가 여기에 문제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범죄는 권력형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 또 이력에 의한 성범죄만 해도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권력으로 자기 힘을 우월감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범죄의 기준이야말로 우리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자발적인 동의를 했는가의 여부를 두고 따지기도 합니다. 네, 이제 소장님이 성폭력에 대한 본질을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큰 틀에서 성폭력을 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저희가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너와 나, 또 상대와의 상호성을 무시하고 나의 욕구를 표현하는 게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업무상 위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약자로서 당하는 범죄는 성폭력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비단 여성만 약자가 아니고 남성도, 장애인도, 또 아동, 청소년도 모두 약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폭력을 권력의 문제로 봐야지 이걸 남성, 여성의 문제로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강정희 의원님, 미투 운동이 일부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한 사람들의 사례만 요즘 또 언론에서 계속 또 보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때문에 그 공인의 성적 추문이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목적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미투의 사회적 파장은 이른바 거물급, 특히 의회의 인물들일 때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틈을 타서 악의적인 또는 정치적인 것들이 끼어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큰 문제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분별력이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의원님, 제가 추가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미투 운동이 확산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나 아니면 가정 내에서나 어떤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좀 위축되지 않나,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성들이 여성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미투 운동이 괜히 내가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들을 좀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른바 펜스루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사실 그런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소수지만 이 성폭력 부분의 가해자와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성들도 있고요. 특히나 기업이나 조직 문화 안에서 이 업무 지시를 이 말로 하지 않고 문자나 카톡으로 하는, 그래서 지극히 여성들을 꺼리고 여성들과 함께 동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는 현재 지금 현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런 부분을 명쾌하고도 정확하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우리 국가나 지자체가 건강한 성의식과 그리고 정당한 그런 성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저는 이런 부분을 올바르게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난 후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관장부터서 반드시 입회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일부터서 제대로 된 그런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황성욱 소장님. 지역사회에서도 시작된 미투의 본질은 여성의 인권 문제로 보고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사회가 귀결해야 된다. 그래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아마 그 통계상으로 봤을 때도 최저 80% 이상의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런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전방위로 이렇게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드러나듯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자도 뭔가 잘못을 했겠지, 또 아니면 그때 좀 바로 문제 제기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왜곡된 사회적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했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편견이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그 성폭력에 대한 수탄, 우리가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맞서야
하고요. 또 재판 내내 또 그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가해자들은 그런 말로 또 이렇게 또 여자가 또 먼저 원했다 등 뒤틀린 편견에서 또 맞서야 합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에. 근데 또 먼저 그렇게 또 폭로를 했으면은 동료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말 이 여성 피해자를 위로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2차 피해를 주는 사람 같은 경우는 결국 2차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2차 피해를 주는 사람이 가해자임을 직시를 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은영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성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교육은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아부터부터 피해자가 안 되는 방법만 이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피해자 안 되기가 아니라 가해자 안 되기 이 교육에 힘쓰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또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살펴보고 또 내 말과 행동을 점검하는 서로 존중하는 경계 존중 교육을 많이 변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 모든 것들이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는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에 나선 피해자들이 잘 말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고 또 응원해주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그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이제 미투 캠페인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지역 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황성욱 소장님. 네. 예, 성폭행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죽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일 겁니다. 왜 36년 전의 일을 지금에 와서야 말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 피해자는 아무리 오래되어도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투 운동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일반 시민들 그리고 또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각 기관들 또 미투는 남녀 구분 없이 성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문화 캠페인입니다. 지금의 미투는 국민이 참여하는 또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의 근본 원인인 성별, 권력관계와 또 성차별적 구조라는 적폐를 청산하는 데 함께 동참하기를 지역사회에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영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도 지난 그 미투 운동에 함께 캠페인에 나가서 추운 겨울에 같이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요.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위드유 운동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들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작은 촛불 하나가 모여서 세상을 바꿨듯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민 피해자들, 특히 약자들 앞길에 촛불이 켜지고 있는 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응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미투 캠페인이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주시면 지역사회 바꾸는 데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정희 의원님. 예. 저는 이제 특정 종교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놀이를 하는 세상을 천국에 비유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과 계층, 또 지위 고하, 가진 자와 못 배운 자, 또 여성과 남성이 서로 해하지 않고 짓누르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민주주의 사회고 또 공동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 역사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우리 사회가 그런 세상으로 한 발짝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성문화를 만드는데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에 거대한 바람을 몰고 온 미투 운동, 여성만을 위하거나 피해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폭력을 당해 미투를 고백하지 않더라도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성차별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미투의 본질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적 구조를 되돌아보고
미투를 넘어 고통에 공감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남녀 모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MBC 토론의 감론을 박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